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ETF 관련 시리즈 영상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ETF 투자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ETF 관련돼서 ETF를 선택을 하거나 투자를 고려를 할 때 살피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아시면은 평생 ETF 투자하면서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ETF 관련돼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현재 국내 ETF 관련돼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근데 굉장히 두 개가 비슷한데 저는 네이버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브를 이용하는 게 한국거래소를 이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각 ETF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죠.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여기 증권으로 항상 들어가시는 증권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에 ETF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서 국내 증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국내 증시로 들어가시면은 그 좌측 메뉴를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좌측 메뉴에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ETF, ETN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ETF이기 때문에 ETF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화면에 이렇게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모든 ETF를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너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그리고 국내 업종 테마, 국내 파생,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이렇게 한 번에 다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참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네이버를 쓰냐면은 지금 다음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전부 다 이렇게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ETF가 이렇게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한 화면에는 나오진 않죠. 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네이버 ETF를 쓰냐면은 바로 여기 컨트롤 F를 통해 가지고 그 파인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헬스케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모든 헬스케어를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렇게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모든 ETF가 한 번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쓰는 거고요. 인버스라고 쳐도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려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고 보면 이제 종목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뉴들이 등락률은 그 하루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3개월 누적 수익률도 표시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도 있는데 이 메뉴들은 클릭을 하시면은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타이거 200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반 주식 거래 개별 종목 보는 거랑 똑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주식 코드 번호도 나와 있고요. 102110이라고 종목 코드 번호도 나오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보는 거랑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이렇게 기간 수익률도 나오고 이렇게 시가총액, 거래 규모, 이렇게 차트, 일봉, 주봉, 월봉 다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크롬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트가 보이는데 원래 크롬에서는 이 네이버 주식 차트가 안 뜹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뭘 하나를 깔아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첨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를 하시면은 이 네이버에서도 크롬에서도 네이버 주식 증권 거래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이 ETF 분석인데 주식으로 따지면은 종목 분석 항목이랑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대차대조변화 손익계산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 ETF 해당 수익률, 파란색으로 지금 타이거 200 수익률이 나오고 빨간색으로는 코스피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수명이 나오고 상품 개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수명, 그리고 가장 관심들 있게 보시는 총보수 0.05%로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수가 나오는 거는 연간 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할해서 차감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분배금 항목이 있습니다. 분배금.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배당으로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나오는 기간은 147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 기간 종료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간에 매월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당 이제 타이거 200에 관련돼서 분배금 지급 현황은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11월, 그리고 8월, 5월, 2월, 2018년도는 4번 다 분배금이 나왔고요. 2017년도도 4번 나왔고, 2016년도도 4번이 나왔고, 2015년은 3번만 나왔고, 2014년은 2번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분배일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 그 기준 일자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준 일자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배 금액은 이렇게 한 주당 100원 또는 440원, 60원 이런 식으로 일반 개별 종목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처럼 이 ETF에서도 분배금, 즉 배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ETF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C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CU는 크리에이션 유닛이라고 이 ETF를 거래하는 단위가 저희는 한 주당에서 뭐 10,000원, 20,000원, 뭐 5,000원, 8,000원 이렇게 거래가 되지만 이 운영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유닛으로 바스켓 단위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CU당 구성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가 8,257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982주, 셀트리온이 172주 이런 식으로 한 바스켓에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담겨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구성되는 삼성전자 8,257주, SK 하이닉스 982주 이런 식으로 이 한 묶음이 원 CU가 되는 겁니다. CU. 그래서 1 크리에이션 유닛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은 이 구성 비율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확인하는 게 그 PDF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디파지 파일이라고 납부 자산 구성 내역이라고 1CU당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종목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1CU당 이제 PDF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이제 해당 이제 ETF 자체가 타이거 200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비율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 23.9%, 거의 뭐 이제 삼성전자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하이닉스, 셀트리온, KB, 현대차 이런 식으로 그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조금씩 이렇게 지수와 연동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확인을 많이 하는 사이트가 한국거래소인데요. 뭐 네이버도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한국거래소에서 ETF를 검색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더 많습니다. 보시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주소 접속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곳보다 여기서 시장 정보에서 지수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주가 지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주가 지수에서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죠. KRX, 코스피, 코스닥, 테마 이렇게 여러 지수가 나오는데 코스피 지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코스피 클릭을 하면은 코스피에 관련돼서 쭉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산업 비중으로는 전기, 금융 이렇게 나오고 뭐 시가 상위 10개 종목들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밑에 조금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관련 ETF, ETN 상품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창을 닫고 여기서 코스피 200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이거 200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이랑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만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ETF랑 ETN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품 코드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HTS에서 상품 코드나 상품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를 이용해서 ETF나 ETN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미래에셋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저희가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방금 보셨던 것처럼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금액으로 원하는 분야에 자동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모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200개에 대한 종목들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피 200에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시면은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200개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매매가 굉장히 이제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ETF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권 거래세가 없습니다. ETF는 거래세가 면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개별 종목 사고 팔면 하면은 증권사 요즘은 이제 그 증권사 수수료는 면제지만 이 거래세는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0.3% 면제 받는 게 좀 자주 사고 팔고 하는 분들한테는 ETF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 거래세가 면제가 된다는 거는 모든 ETF가 대상이 아니고요. 그 ETF들 중에서도 국내 주식 거래가 대상이 되는 게 거래가 면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과세세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한번 따져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그 거래 수수료, 모든 수수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타이거 200 같은 국내 지수와 연동되는 ETF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해외 지수와 연동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석유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상품과 연동되는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점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가나 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금 롤오버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ETF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PDF 구성, 그러니까 종목 구성들, 그리고 수수료 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내 ETF 관련된 운영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일일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검색을 못하기 때문에 네이버 금융 ETF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개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제가 블로그에 전부 다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분배금 내역들, 분배금 내역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ETF의 분배금이 과거에 얼마가 나왔는지 이렇게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이 관련된 개별 기업들 홈페이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ETF 즐겨찾기로 추가를 하시면은 쉽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정보들도 ETF 관련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이 대세이기 때문에 ETF를 꼭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ETF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 ETF에 구성되어 있는 PDF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슈들이 보시면은 국내 종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들이 빠지더라 하는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국내 주식 투자하시면서도 좀 도움이 되시니까 습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를,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